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그 제품은 가격이 10만 원이세요. 백화점 등 매장에 가면 고객은 왕입니다. 직원들은 고객에게 최고의 예우와 언어를 사용합니다. 친절한 응대는 결코 기분 나쁜 경험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끔 직원들이 사용하는 표현에 귀가 거슬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에서 물건 가격을 물었는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그 제품은 10만 원이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10만 원이세요에서 10만 원이신 그 대상은 바로 제가 구매하려고 한 제품인데요. 제품에게 무엇이세요 라고 표현하는 게 현대인들의 가장 잦은 오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다 보니 물건에까지 존칭을 사용하게 되죠. 이 우스꽝스러운 현상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여 한때 인기를 얻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표현에는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행사 등을 할 경우 사회자가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깍듯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부분을 너무 길게 늘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장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보다 간결하고 깔끔하지 않을까요? 굳이 무엇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보입니다. 같은 의미가 두 번씩 사용된 부분들이 있지요. 간략하게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 가장 간결하고 깔끔한 표현이 아닐까요? 책 읽기는 항상 글쓰기를 수반합니다. 그냥 한 권의 책을 읽고 재밌다 라고 끝내면 온전한 독서의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고 느낌을 글로 표현할 때 3분의 2의 독서를 했다고 여겨지고요. 그 책을 통하여 사소한 한두 가지라도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을 했을 때 나는 비로소 온전한 독서를 했다라고 여깁니다. 느낌을 급하게 글로 썼을 때, 다시 말해서 생각을 급하게 손글씨로 적거나 혹은 키보드 등을 두들겨 문자화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띄어쓰기에 오류가 많음을 쉽게 눈치채곤 합니다. 그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알게 된 책이 바로 책 쓰자면 맞춤법입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법 안내서라는 부제와 여러 가지 교정보호가 책 겉표지에 있는 것으로 이 책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450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고 책꽂이의 장식품이 되는 부류의 책이 아님을 독자들은 직감하실 겁니다. 독자들은 앞으로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써가는 동안 계속 들춰봐야 하는 서적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은 인터넷 서점의 광고로 알게 된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적나라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저 사람 문장이 정말 그렇게 이상한가? 라는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은 제목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장이 조금이라도 더 읽기에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단박에 구매를 했습니다. 글을 많이 써봤지만 내 글, 내 문장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문장의 어법적 오류나 표현상의 문제 등에 대해 정식으로 누군가로부터 교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돈 12,000원으로 내가 쓴 글, 내가 다듬는 법을 알 수 있다니 구매 욕구가 상승하더군요. 책 쓰자면 맞춤법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두께인데다 글쓴이의 독특한 책 구성법 덕분에 까다로운 내용을 재밌게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 권 속에 국어 어법에 관한 내용과 저자의 창작 소설이 교차되어 나옵니다.
한편의 흥미로운 소설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말을 너무나 쉽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른 언어보다도 까다롭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언어 공부를 한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고 글 쓰면서 살아도 누가 뭐라지는 않지요. 아무도 띄어쓰기 좀 틀린다고 대놓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책 읽는 남자를 책 읽는 남자라고 발음하지 않고 책 읽는 남자라고 발음한다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커피숍은 정말 넓다 라고 말하면서 문턱을 밟지 마세요 라고 읽어야 하는 것을 몰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생각 나누기를 즐기며 좋은 글쓰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 두 권의 책은 꼭 내 책장에 꽂혀 있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 쓰자면 맞춤법 그리고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